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중학교 1학년 2교시 수학 시간입니다. 왜 수학을 배울까요? 친구들은 왜 수학을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네. 네.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 글을 보니까 수학 싫다는 친구 글이 몇 개 눈에 띄었어요. 왜 수학을 배울까요? 네. 그냥요. 수능 보기예요. 네. 선생님은 왜 수학을 배울까 하면 수학으로 세상을 만나게 하고 싶었어요. 세상에는 수학이 가득 들었거든요. 과학, 사회, 음악, 미술, 체육, 건축물, 어디에나 수학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도 내가 아는 만큼 더 많은 세상을 볼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알면 더 큰 세상을, 더 많은 세상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세상을 보게 하고 싶어서 수학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수학으로 친구를 만들자는 게 스님의 생각이에요. 통계 프로젝트를 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하고 수학 독서 토론하고 방정식 탐구 보고서 만들고 수학 대화하고 이러면서 친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게 하고 싶었어요. 나를 만나게 하고 싶었어요. 내가 뭐를 잘하는지,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뭘 어려워하는지 이런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게 저는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과의 만남을 위해서 저는 수학을 배운다고 생각해요. 그럼 수학을 어떻게 배워야 되죠? 수학은 저는 활동하면서라고 생각하는데 활동이라고 하면 움직이라고 생각이 되죠. 다른 과목에서 보면은 체험하고 관찰하고 실험하고 뭐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활동이에요. 근데 수학에서 본다면 우리가 처음에 했던 그 소인수분해 생각나시죠? 그거 보면 그냥 숫자만 분해하는 게 아니라 도형으로도 분해해보죠.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해보는 걸 스님은 생각했어요. 물론 종이접기로 속에서도 수학을 찾고 또 여러 가지 수학 교육을 만들면서도 수학을 찾죠.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수학을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학습 피라미드 설명했어요. 강의만 들으면 5% 효과가 있지만 친구를 가르쳐주면 90%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같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하면서 내 생각이 이만큼까지 갔는데 다른 친구가 그 위에 또 생각을 이런 생각을 저런 생각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모아지면서 우리는 같이 협력하면서 같이 하는 거를 성장하는 걸 배우게 되거든요. 친구들 우리들은 대개 보면 뭘 배워서 머릿속에 넣으려고 그래요. 많이 넣으려고 노력하는데 물론 많이 넣고 싶어요. 그런데 스님 생각에는 모든 사람은 밑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큰 잠재력이 들었는데 그 잠재력을 꺼내지를 못해요. 꺼내려면 내 생각이 끌어나와서 표현이 돼야 되고 그 표현된 거를 다른 친구와 공유하고 그러려면 다른 친구 얘기도 잘 들어야 되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는 것, 그것이 나의 생각을 끌어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서술해보고 글로 써보고 이것이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수학에서 뭐를 배우죠? 수학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문제풀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면 시험 잘 보는 법, 아니면 부자로 살기 위해서. 내 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죠. 이것이 정말 수학에서 배울 것이고요. 또한 더불어서 함께 성장하면서 협력하면서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는 거고 그러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것. 스님은 이것이 정말 수학에서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하고 많이 같은가요? 스님은 이런 마음으로 수학 수업을 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온라인 학교 수업도 그렇고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스님 마음이라서 수학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에 했던 도전 수학 퀴즈 먼저 해야겠죠? 방탈출을 할 수 있는 문제를 냈었는데 자, 힌트를 먼저 말씀드리면 힌트는 삼원색이었었어요. 선생님이 공약수 설명하면서
똑같지는 않지만 철학은 비슷하다는 얘기는 잠깐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색이 빨강하고 파랑이 섞여서 보라색이 되는 거죠. 두 개가 섞여 있는, 똑같은 걸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어요. 여기 보면 파랑과 노랑이 섞여서 초록, 까망은 모든 게 섞여 있고, 이것이 힌트입니다. 자, 여기 볼까요? 지금 보면 색깔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글씨를 잘 보면 까만색은 빨강, 노랑, 파랑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빨간 거 칸을 답을 쓰려면 이 중에서 빨간색이 섞여 있는 거를 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여기 빨간색 있겠죠? 여기 빨간색 있겠죠? 이렇게 여긴 다 빨간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빨간색 있는 데만 써보면 여기가 빨간색이 들어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빨간색이 있어요. 그럼 7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긴 빨간색이 어디 있나요? 여기 빨간색이 들어있고 빨간색이 들어있고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여기로 와볼까요? 여기는 빨간색이 어디 있냐면 여기는 빨간색이 안 들어있어요. 파랑과 초록에는, 그러니까 여기는 빨간색이 있을 거예요. 그럼 빼기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이, 요 초록색엔 빨간색이 안 들어가죠. 거기만 안 들어가고 이만큼은 다 빨간색이 들어가니까 6자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다 빨간색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이 들어간 부분만 따지면은 6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노란색 답을 할까요?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노란색이 들어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여기 노란색이 어디 들었죠? 여기 들었겠죠. 여기 들었을 테고요. 여기 들었을 테고요. 자, 여기는 노란색이 들어있는 부분을 찾아보면 여기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는 노란색이, 여기는 이렇게 보면 노란색이 여기는 파란색이니까 안 들었겠죠. 그래서 여기는 나누게 돼요. 자, 그래서 보여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였어요. 자, 같은 방식으로 이번엔 파란색을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돼서 요거는 계산을 하면 55가 돼요. 자, 모아보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에서 답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패스워드는 6255였어요. 스님이 이거를 문제를 어제 내고서 걱정이 됐어요. 이거 문제 학생들이 하나도 못 풀면 어떡하지? 한 명도 정답이 없었어요 라고 말하긴 정말 서운한데, 이런 마음으로 스님이 문제를 냈거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어제 스님 수업이 3시 45분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스님 답을 봤더니 8분 만에 3시 53분에 답이 정답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다. 스님 걱정을 완전히 날려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일주일도 안 주고 이거 하루 만에 답을 써서 가능할까 했는데 스님이 쓸데없는 걱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한 친구가 답을 쓴 거 보세요. 제일 장문으로 쓴 학생 거를 스님이 화면 캡처했어요. 이 친구 보니까 굉장히 길게 답을 썼죠.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노란 삼원색이다. 어떻게 섞인다. 빨간색은 어떻게 되고 노란색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답은 뭐다. 이렇게 장문으로 답을 쓴 친구가 있었어요. 쌤이 감동했어요. 이렇게 답을 썼구나. 네. 결과는 응답자가 33명이었고요. 정답자는 9명이었습니다. 그 정답자 9명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강다영, 고준영, 김다진, 김대엽, 김주연, 서재형, 송지한, 이재경, 최승빈. 선생님이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 친구들은. 자, 이제 지난 시간 학습 한번 잠깐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2개 이상의 자연성에서 공통인 약수인 공약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현재 얘들이 갖고 있는 게 똑같은 게 뭐니? 그래서 보니까 똑같이 2도 있어. 똑같이 3도 있어. 그리고 똑같이 여기 2, 3도 있고 2, 3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이 공약수였죠. 그러면서 두 수의 공약수가 1은 있기 때문에 1에 들어가서 이런 공약수를 했었고요. 그 중에 가장 큰 최대 공약수를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오늘 학습할 내용은 배수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배수, 최소 공배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자가 들어가면 혼자가 아닌 거죠. 누구와 같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배수는 2개 이상이어야 돼요. 혼자가 아니니까 여기서 공통인 배수예요. 최소 공배수는 그 중에 가장 작은 거였고요. 자,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친구들이 많을 텐데 한번 복습해 볼까요? 8의 배수, 12의 배수, 그런 중에서 공배수니까 둘 다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공배수는 처음에 24에서 여기에 24를 더해주고 24를 더해주고 계속 24를 더해주면 끝없이 계속 나오겠죠? 이렇게 그 중에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가 24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엔 둘이 아니라 3명이 있어요. 3명이서 배수를 찾으라고 했는데 자,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해서 공배수는 둘이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요 공자가 들어가면 셋이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셋이 다 있는 숫자 요거예요. 그래서 공배수는 여기도 마찬가지 요만큼씩 계속 더하기 해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그 중에 제일 작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는 기본 개념이라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수학자들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이게 숫자가 2, 3, 4의 배수니까 좀 그래도 쉬운데 만약에 236, 312, 뭐 486의 배수에서 공배수를 찾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숫자도 쓰기가 한참 걸리고 그 중에서 어디서 만날지도 모르고 아, 이런 수를 어떻게 찾는 다른 아이디어가 없을까를 생각한 거죠. 이게 수학이에요. 기본 개념은 이건데 이거를 어떻게 쉽게 푸는 다른 아이디어가 없을까? 꼭 쉽다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 여기 6과 12가 있어요. 6과 12가 하는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난 이 3을 갖고 있다. 넌 이 5를 갖고 있다. 자, 자기를 이렇게 뭘 갖고 있다고 표현했네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같아질까? 현재는 같지 않아. 그런데 우리 거 같게 하고 싶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내가 있는 5를 추가. 그러면서 자기한테 없는 5를 얘한테는 5가 있잖아요. 추가시켰대요. 넌 내가 있는 3을 추가할래. 그렇게 3을 추가했어요. 이렇게 3을 추가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똑같이 2, 3, 5를 갖네. 현재는 안 같았는데 나중에는 같은 거를 갖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 이것이 바로 최소 공배수예요. 둘이 같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럼 그림 없이 그냥 가볼게요. 여기 6과 10이 서로 가진 게 다른데 6한테는 5를 추가시키고 10한테는 3을 추가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똑같이 중요한 거는 우리 똑같이 갖게 됐어. 현재는 아닌데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최소 공배수라고 해요. 이런 방법으로 자,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우리 최소 공배수를 구할 건데 우리 소인수 분해를 왜 배웠냐면 여기서도 쓰려고 그래요. 이렇게 공배수 구하는데도 여기는 그냥 쭉 나열을 했고 여기는 지수로 썼는데 나열할 때 줄은 안 맞춰도 되지만 시각적으로 보이게 본인이 편하려면 소인수 줄이 맞는 게 좋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소인수 줄을 맞췄어요. 자, 여기에서 같은 2, 2, 3, 3 보면 12와 18이 다른 걸 가졌지만 이렇게 해서 찾은 요 수가 바로 최소 공배수예요. 그리고 여기서 공통인 거, 이 공통인 거와 공통이 아닌 것도 있어요. 이것들을 모두 곱한 것, 이것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죠. 이거를 지수로 봤을 때는 여기서 공통인 지수가 큰 것, 여기 제곱인 게 있고 아닌 게 있는데 여긴 1인 셈이죠. 그래서 지수가 큰 2를 쓴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1이고 2인데 지수가 큰 것, 이걸 같은 걸 모두 곱한 것이 최소 공배수입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쪽은 쭉 나열해 놨는데 여기서도 보면 줄이 공통인 것도 있고 혼자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들을 다 곱한 이게 바로 최소 공배수예요. 그리고 거듭 제곱으로 나타냈다면 지수가 같은 것도 되고 지수가 큰 것
것을 해도 되고 아니면 혼자 있는 것도 해도 돼요. 이걸 다 곱한 것이 바로 최소 공배수고, 여기서 그냥 공배수는 제일 작은 건 이건데 그냥 공배수는 여기다가 계속 180씩 180씩 이렇게 더해가면 되겠죠. 이것이 최소 공배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숫자 3개로 한번 해볼게요. 원리는 똑같아요. 숫자만 많아진 거지 24, 60, 70 이렇게 됐는데 얘도 다 소인수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숫자 3군데에 다 있는 거를 찾는 거죠. 다 있는 걸 찾아보면 자, 요런 게 되죠. 자, 요거를 모두 곱한 숫자, 바로 지수로 보면 지수가 이렇게 큰 쪽, 여기 큰 쪽, 여기 있죠? 여기는 지수 똑같고요. 그래도 쓰고 2개인 것도 쓰고 하나인 것도 쓰고 이렇게 해서 다 한 840이 바로 선생님 잘못 썼다 이거. 미안해요. 여기 최소 공배수 다른 거 고치다가 못 고쳤어요. 미안해요. 이거 고칠게요. 여기를 최소 이렇게 고쳐야겠네요. 최소 공배수. 선생님이 수정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거의 공배수는 요거를 계속 커진 숫자 이게 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또 수학하는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우리 소인수분할 때 나누기를 했었는데 나누기를 반복하는 방법을 쓰면 어떨까를 생각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나누기를 반복해서 가는데 똑같이 나눠주는 수를 찾았어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다가 여기에 서로소 공약수가 1분의 수가 나오면 멈추는 거죠. 이때 여기 있는 숫자를 다 곱하는 거예요. 둘 다 나눠준 수와 이 남는 수를 모두 곱해서 된 이 숫자를 최소 공배수로 잡는 거죠. 이런 방법이 아마 편리하고 제일 쉽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배수로 계속 더하기 이렇게 해서 가면은 이거는 그냥 공배수가 되는 거죠. 제일 작은 거가 아니라.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는 36하고 60인데 여기도 둘 다 나눠주는 수로 해서 이렇게 가면 나중에 여기 서로 소일 때 멈추는 거죠. 여기서 끝나서 있는 수를 다 곱하면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가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의 공배수는 이걸 더해주면 됩니다. 자, 두 수로는 해봤는데 세 수로도 방법 두 번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누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하는 건데 여기 세 개가 다 나눠준 수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세 개가 다 나눠지죠. 이렇게 해서 여기도 3으로 나누면 세 개가 다 나눠지고 다시 3으로 나누면 여기도 이렇게 나와서 이제 더 이상 나눠지는 게 없죠.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있는 수를 모두 곱해서 마찬가지 최소 공배수는 1080 모두 곱하니까 그거의 배수는 공배수. 자, 지금 세수로 해서도 한번 해봤어요. 이미 공부한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요 세 개의 공배수를 구하면 세 개 다 나눠주는 수는 이렇게 구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면 얘하고 얘는 2로 되고 얘하고 얘는 5로 되고 얘는 3으로 되고 더 이상 모두 다 되는 수는 없죠. 둘씩은 돼도. 그래서 둘씩 되는 것까지도 얘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3으로 했어요. 그러면 얘네 둘은 되는데 여긴 안 될 때는 얘는 그냥 내려서 그냥 내려갈 거예요. 얘는 내려보내고 나머지만 이렇게 나눠졌어요. 다시 셋 다 되는 애는 없는데 둘씩은 되네요. 그래서 여기 2로 하면 얘와 얘는 되겠죠. 그래서 5는 내려보냈어요. 보내고 나머지만 했어요. 다시 여기 5는 되겠죠. 그래서 5로 나눠주면 얘는 안 나눠지니까 내려보낼 거예요. 더 이상은 둘도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고 이거를 다 곱한 수가 최소 공배수예요. 최소 공배수는 둘이 돼도 계속 나누기를 반복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기본 개념이었고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수의 최소 공배수인데 1번, 2번 답을 올려주시는데 얘는 나누기가 쉬울 것 같고 얘는 그냥 거듭 제곱으로 써도 관계없습니다. 자, 답이 누가 올라오나 기다려 볼까요?
네. 소수는 안 배우냐고 질문한 친구가 있는데 1차 시에 했거든요. 그래서 1차 시 거 다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최소 공배수, 네. 답이 아직 안 올라오네요. 네. 1번 840, 이재경. 네. 답을 썼어요. 동윤이 이거 너무 쉽다고 했네요. 네. 2520, 아마 2번 답을 썼나 봐요. 네. 저기 거듭 제곱을 해서 쓴 친구도 있네요. 자, 열심히 답을 잘 올리고 있고, 840 답 보여요. 2520도 보이고요. 연주이도 2520 이렇게 보여요. 자, 강민기도 840, 열심히 강민기 답 잘 썼어요. 이은채도 잘 쓰고요. 자, 스님이 지금 열심히 잘 쓰고 있는데 답을 한번 해볼게요. 직접 여기 친구가 한 개 있는데 안 나눠지는 거 두 개는 그냥 내려갔네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 1번은 840입니다. 2번은 그냥 지수로 써보면 여기서 지수가 큰 쪽 3, 큰 쪽 2, 그 다음에 하나씩 있는 것도 써서 답은 2520이 맞았어요. 자, 두 번째 해보기로 넘어왔어요. 여기서 공배수인 것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객관식이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두 수의 공배수인 것은, 자, 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네. 두 수에서 공배수인 것 8개 중에서 답은 하나는 아니에요.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의 공배수. 민우가 2578 썼고요. 우성이는 2번, 은하는 3번, 주희는 3번, 아직까지 아까 답을 쓴 840 쓴 친구도 올라왔어요. 2번 쓴 친구, 2578번 친구, 최연승은 1, 2, 3번을 썼어요. 네, 257번 쓴 친구, 연주인이 135를 썼고요. 네. 자, 스님이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답은 좀 열심히 올리고 계신데. 자, 여기서 공배수인 것은 했는데 얘는 2, 2, 3을 갖고 있고 얘는 2, 3, 3, 5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둘이 똑같게 되려면 얘가 없는 3, 5가 얘가 들어가야 되죠. 또 요 중에서 얘가 없는 2가 들어와요. 그럼 결국은 얘네들은 2제곱, 3제곱, 5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되는 거죠. 요거는 되니까 여기 있는 2번은 되네요. 2번은 얘하고 똑같으니까 공배수 맞아요. 근데 공배수는 얘가 최소 공배수니까 여기다 더 추가시키는 거죠. 그럼 1번은 여기 요만큼 있는 거에다가 7을 더 추가시켰으니까 얘도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2제곱 곱하기 여기에서 3을 하나 더 추가한 거죠. 요걸 하나 더 추가한 거죠. 근데 얘는 요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5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 2번, 3번. 이게 정답입니다. 네. 자, 세 번째 해보기 해볼까요? 소인분해한 두 수가 이렇대요. 그렇다면 이 중에 A, B는 뭘까? 자, 한번 해볼까요? 최소 공배수를 먼저 알려줬어요. 그럼 A, B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 한번 구해보세요. 네, 아직도 한선이가 1, 2, 3 답을 쓰고 있어요. 주연이도 1, 2, 3. 네, 하은이 맞았다 하셨네요. 네. 자, 해보기 3 한번 해보세요. 이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답을 할까요? A는 B는 이렇게 해서 써주세요. 태랑이 A는 5, B는 3. 와, 민기, 지효, 이름이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스님이, 채율이, 다나, 현성이, 구철이, 네. 정말 답을 열심히 쓰고 있네요. 자, 여기서 최소 공배수의 특징은 지수가 큰 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인수가 2일 때는 여기 보면 소인수 인게 2와 B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2가 세제곱이잖아요. 이렇게 세제곱이니까 큰 쪽이 세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B는 3이 된다는 거죠. 네. 또 소인수가 3인 쪽은 여기서 보면 여기가 A와 3인데 지수가 큰 쪽이 5래요. 여기 5가 나와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 5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A는 5입니다. 네. 맞았어요. 그래서 A는 5, B는 3인 친구들이 맞았습니다. 자, 해보기 4 마지막입니다. 이 중에 어디에다 곱해도 자연수가 되게 하는 100 이하의 자연수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어요. 여기다가 뭐를 곱하면 이 4분의 1, 6분의 1이 자연수가 되게 하는데 그런 수를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100 이하를 모두 쓰래요. 한번 찾아보세요. 몇 진양이가 아직도 A는 5, B는 3이구나 하고 답을 썼네요. 네. 네. 예은이가 12의 배수라고 썼어요. 수경이는 12, 24 썼고 태양은 12, 24, 36, 48 쭉쭉 썼어요. 네. 열심히 필기독을 들고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나 봐요. 답이 금방금방 전부 계산해서 올라왔네요. 네. 네, 좋습니다. 답을 쓴 친구가 소희도 쓰고 시원이도 쓰고 많이 써서 지민이도 쓰고 해서 선생님이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4분의 1이 자연수가 되려면 했는데 얘는 자연수가 아니라 분수죠. 그렇다면 분모 없어져야 돼. 분모 없어지면 자연수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지우개로 지운다? 그건 안 되죠. 분모 없애려고. 그래서 분자와 약분을 한다. 그래야겠죠. 그렇게 하면 자연수가 되고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 선생님이 곱하는 수를 1, 2, 3, 4, 5 하나씩 다 써봤어요. 이렇게 다 써봤는데 그 중에 얘는 약분이 안 되죠. 그 중에 얘만 약분이 됐어요. 즉 그 4는 4의 배수를 곱하면 이 분모가 사라지면서 얘가 분모가 없어지니까 자연수가 되는 거죠. 또 6분의 1을 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2, 3, 4, 5 쭉 곱해봤어요. 선생님 저 안 곱해봐도 보면 척 알아야 하는 친구가 많아요. 그래도 그냥 우리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볼게요. 그랬더니 얘를 곱하면 분수가 사라지니까 얘는 자연수가 돼요. 그래서 즉 6의 배수를 곱하면 분모가 사라지니까 자연수가 돼요. 결국 4분의 1이 자연수가 되려면 4의 배수, 6분의 1이 자연수가 되려면 6의 배수. 4와 6의 공배수를 곱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둘 다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이 질문에서 이게 자연수가 되게 하는 S는 4와 6의 공배수를 생각했으면 돼요. 아마 빨리 푼 친구가 이렇게 푸는 것 같아요. 그 중에 4와 6의 공배수를 구하면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12가 제일 작은 거예요. 제일 작은 건데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100 이하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12의 배수를 쭉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12, 24, 36, 48, 60, 72, 84, 96, 100 이하라 요것들은 다 가능한 거죠. 제일 작은 게 10이었고요. 아까 답 쓴 친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우리 생활 속에서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내포에 살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가봤더니 천안 가는 버스는 30분마다, 공주 가는 버스는 25분마다 출발한대요. 근데 두 버스가 8시에 동시에 출발했어요. 그럼 8시 이후에 동시에 출발하는 시각을 구하시오. 단 버스는 저녁까지 운행하고요. 20시까지만 한대요. 한번 구해볼까요? 자, 생각할 시간을 잠깐 풀어볼 시간을 주고 선생님이 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저기 10시 30분. 네, 10시 30분이 나오네요. 좋아요. 10시 30분 되고요. 선생님 여기서는 동시에 모두 가라고 했으니까 10시 30분. 오, 민지의 보온이 뭐 쭉쭉쭉 계속 올라오네요. 10시 30분에 출발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몇 시 차죠? 지금 20시까지 운행한다고 했으니까 20시까지면 10시 30분. 그 다음은 몇 시에 동시에 출발할까요? 네, 스마트 인간도 10시 30분, 동윤이도 10시 30분, 최성우도 10시 30분, 네, 10시 30분에 출발해요. 시원이는 1시 30분이요, 12시요.
시간이 조금 다르네요. 1시 30분, 뭐 12시, 9시 반, 시간이 막 다양하게 많이 나왔어요. 자, 그럼, 좀 같이 생각해 볼까요? 여기 지금 30분마다 가는 차 시간표를 쭉 보면 이렇게 쭉 쓰면 되죠, 실은. 이거 그냥 수학 아니어도 그냥 쭉쭉쭉 30분마다 써보면 돼요. 25분 차 간격인 것도 써보면 이렇게 차 시간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똑같은 거는 10시 30분. 그래서 처음에 같이 가는 거는 10시 30분이 맞아요. 10시 30분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가냐? 선생님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기에 지금 어떤 친구는 12시, 2시 반, 5시, 7시 반 이렇게 저녁 때까지 쭉 썼어요. 이렇게 해서 2시간 30분마다라는 친구가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30분 간격으로 가는 건 30의 배수로 가는 거죠. 25분 간격 25의 배수니까 결국은 이거는 30과 25의 공배수라서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150입니다. 그러면 최소 공배수가 150이면 그냥 공배수는 150씩 더하면 되죠. 여기다 150 더하고 150 더하고 150 더하니까 이렇게 이게 분이 되는데 이걸 시간으로 고치면 2시간 30분, 5시간, 7시 30분, 10시간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답을 보면 8시 이후에 10시 30분, 그 다음에 13시, 15시 30분, 18시. 그 다음에는 아마 20시 30분이라 넘어가니까 운행 시간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쓰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생활 속에 적용하는 문제 하나 더 해볼까요? 가로의 길이가 12cm, 세로의 길이가 15cm인 직사각형 모양의 학생 작품을 일정한 방향으로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겹치지도 말고 빈틈도 없고 중요한 거는 정사각형 게시판에 붙이고 싶대요. 이거 꼭 정사각형 안 붙여도 되는데 우리 그냥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꼭 정사각형 게시판으로 붙이고 싶대요. 그러려면 가장 작은 정사각형 한 변은 얼마고 그때 학생 작품 몇 개 붙일 수 있냐는 문제인데 밑에 있는 그림은 스님네 학교에서 파이데이 때 학생들이 파이를 생각하면서 그린 포스터를 전시했던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쭉 이렇게 붙이니까 직사각형 모양이죠. 근데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싶대요.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어떻게 풀면 될까? 20개, 60cm, 근영이 60이요. 소위 60, 20개, 은채 60, 20개, 유미도 60, 현정이도 60. 네, 답이 올라와서, 많은 친구가, 썼길래, 선생님 할게요. 그냥 막 붙여볼까요? 그냥 2개 붙여봤더니 직사각형이네. 안 되겠다. 옆으로 더 붙여볼까? 옆으로 더 붙여서 이렇게 해봤더니 이것도 직사각형. 그럼 이렇게 붙여볼까? 이제 생각 없이 막 붙여보는 거죠? 이것도 직사각형. 이것도 직사각형. 이거 정사각형이 안 되네. 어떡하지? 이렇게 붙여도 직사각형이고 저렇게 붙여도 계속 직사각형만 나오네. 그러면 차곡차곡 다시 붙여보자. 하나 하지 말고 이렇게 붙여보니까 얘는 직사각형이야. 그러면 옆으로 더 붙여보자. 이것도 직사각형인데 안 되겠어. 여기다 더 붙여보자. 이것도 직사각형이고 그럼 옆으로 더 붙여볼까? 이것도 직사각형이네. 이쪽으로 더 붙여볼까? 이것도 아니야. 이쪽으로 더 붙여볼까? 이제 된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정사각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가로의 길이는 1개, 2개, 3개 할 때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만큼 12cm, 24cm, 36cm, 48cm, 60cm까지 간 거예요. 자, 세로의 길이도 1개, 2개 이렇게 할 때마다 보면 여기에 늘어나는 요 길이가 15cm, 30cm, 45cm, 60cm. 그래서 가로 세로가 60cm가 되는 거. 성공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가로의 길이는 12의 배수고 세로의 길이는 15의 배수니까 공배수를 구하는 거죠.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다면 가로의 길이 12의 배수, 세로의 길이 15의 배수. 그래서 이거에 이렇게 공배수를 구하면 되는 거죠. 12와 15의 공배수를 구하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60. 아까 60을 친구들이 많았어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하면 60이 되고
그러면 여기에 몇 개가 붙어 있냐고 물어보는데 세에 보면은 학생 작품은 가로가 5장, 세로가 4장이니까 총 20장이죠. 그래서 아까 60, 20 이렇게 쓴 친구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됐습니다. 자, 도전 수학 퀴즈 한번 다시 내볼까요? 여기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규칙에 따라 진행할 때 다음에 올 기호는 그랬어요. 뭘까요? 좀 생각을 해야 될 시간을 줘야 되는데 너무 많이 줄 수는 없고요. 조금만 시간은 더 줄게요. 요 규칙대로 가면 다음에 뭐가 올까요? 한 명만 답이 나와도 쌤이 그냥 넘어갈까? 선 하나 내리는 희원이, 지민이, 친구들이 하나씩 썼거든요. 소희. 그 다음에 올 건 이거예요. 선 하나씩 그은 일자같이 이렇게 그어놓은 거, 그거 말하는 거죠? 네. 지여, 은하, 정훈이, 희원이, 휘상이 다 이렇게 선 하나 오는 게 다음에 올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자, 좀 어려웠을 문제 같아서 선생님이 그냥 힌트를 주겠습니다. 다음 규칙에 따라 올 기호는 했는데 선생님이 만든 거는 바로 요거였었어요. 1, 2, 3, 4, 5, 6, 7이었죠. 그거의 윗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다음에 올 자는 8이니까 정답은 요거였습니다. 어때요? 저기 이튼 이거 네모를 쓴 친구가 있네. 라랄락도 네모를 했어요. 나무나루도 네모를 하고 남성 김기용도 하고 드디어 답이 나오는군요. 선생님이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은지도 네모, 진경이도 네모, 네, 네모로 답 쓴 친구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자, 오늘 학습 정리할게요. 오늘은 공배수를 했어요. 2개 이상의 자연수에서 공통인 배수.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그래서 소인수 분해를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나누기를 반복하는 걸로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동시에 출발하는 버스, 작품 게시판에 거는 거 이런 것들을 해봤어요. 우리의 배움은 계속 되겠죠. 배움의 항해를 계속 하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은 계속 배움의 항해를 지금 띄우고 있어요. 수업 일기 한번 써보세요. 이거 그냥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선생님이 아까 수학을 왜 배워요? 무엇을 배워요? 어떻게 해요? 할 때 썼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유는 수학이 문제 푸는 것에 끝나지 말고 내 생각과 연결하고 내 삶과 연결하고 세상과 연결하려면 이렇게 글을 써보는 것이 여러분한테 정말 수학을 배우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라도 끝나고라도 한번 써보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때의 당신은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참여한 모든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당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코로나19가 가르쳐준 것이 2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총리든 유명한 스타든 아이든 노인이든 모두 걸리죠. 평등하게 걸리더라고요. 또 하나 코로나19 알려준 게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전염이 되는 걸 보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하나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평하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란 얘기죠. 나한테 사랑이 많을 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넘쳐서 또 준다면 그 연결이 된다면 결국 이 세상이 얼마나 사랑 가득한 세상이 될까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3교시는 음악입니다. 음악 수업 재밌게 하시고요.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